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가 적법하냐 그걸 따져달라고 판단해달라고 청구했었잖아요. 최재명 교수님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됐습니다. 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적부심 심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을 안 했고요. 네. 변호인 3명 그리고 공수처검사 3명이 참석해서 신문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경호나 의전 문제 때문에 안 간 거지 뭐 방어권을 포기한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고요.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11시 16분쯤 발표가 됐는데 네.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윤곽근 변호사는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앙지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판사 쇼핑이니 법원 쇼핑이니 얘기하면서 계속 부정을 했거든요.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중앙지법에 하라고 얘기해서 본인들이 직접 했는데 거기서마저도 기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판사 쇼핑이니 법원 쇼핑이니 이런 말은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종근 평론가님 체포가 적법한지 따져봐 이렇게 판단해봐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청구를 했는데 결국은 들으신 것처럼 그거 적법하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세요라고 했단 말 법원이. 그러면 조사에 순순히 지금 응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여전히 이 조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어차피 이제 윤 대통령은 어저께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날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공수처검사에게 이 진술이 시작하기 전에 계엄은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칭이다. 하고 자신이 이 계엄 선포를 한 이유를 밝힌 이후에 인정신문 등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기본 입장을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므로 오늘도 계속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어떤 태도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민경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하민경 대변인도 이제 변호사시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 변호인단과 어떤 상의를 해서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뭐라고 보세요? 뭐 일반 사건 같으면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게 불법적인 영장에 대한 집행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전략적인 판단이라기보다 네. 계속해서 불법적인 그 영장 집행 그리고 불법적인 수사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체포 적부심 같은 경우엔 기각이 됐지만 사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가 되어야지 맞습니다. 구속영장 역시 이제 공수처에서는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청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오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이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가 돼야 되냐면 체포영장을 뭐 청구한 곳에다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보통 맞다 이렇게 공수처는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재판을 받을 그 관할 이 사실 중앙지방법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청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제 공수처는 서부지방법원을 그렇게 고집하는 건지 그래서 절차적인 논란, 이 불법에 대한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건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논리라면 이제 계속해서 공수처가 이른바 앞서 잠깐 나왔던 표현이지만 하민경 대변인님 판사 쇼핑, 법원 쇼핑을 여전히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견제할 것 같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관할 때문에 뭐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청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속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공수처법에 의하면 사실 관할이 이제 중앙지방 그 법원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게 기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할은 사실 법원이 중앙지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자꾸 이 구속영장, 그러니까 보통 구속영장을 이게 재판을 받는 관할이 아닌 곳에다가 청구를 하는 경우를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례적인 거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법조인들도 말하기에 아니 법원이 관할이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은 거기다 청구를 해야지 했는데 네. 왜 또 서부지방법원인 건지 사실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옆에서 곰곰이 듣고 계시던 장미 변호사님의 표정이 난 그 생각에 반대해서 이런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한번 이제 반론 한번 펴보세요, 이제 그러면. 법률적으로 좀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공수처법 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51조가 무슨 내용이냐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의 전속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돼 있어요. 그 주장을 사실 계속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정확하게 보면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공직자는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로 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에요. 본인들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건으로서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기소하는 공수처 사건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럼 일반 관할은요. 일반 피해자들도 불법행위지와 본인의 주거지에 관할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 재량인 거예요. 어디서 먼저 인신이 확보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대단히 유동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기소가 돼 있습니다. 공범의 이 재판이 계속 중인 곳에도 관할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있고 그리고 한남동을 관할하는 건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네. 서부지방법원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할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마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는 관할 자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는 건 종국적으로 법원에서 판단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후에 이의 신청 단계에서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이거는 맞다라고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했고요. 네. 심지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할 때도 체포영장은 정당하다고 나온 건 법원에서 수차례 관할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교통정리를 한 겁니다. 야, 이게 이제 두 분의 또 법률가신데도 이게 의견이 180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 시일이 걸린 그 기간에 차라리 체포영장 집행 대신 바로 구속영장 청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뭐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그럼 청구되면 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나오시는지 이게 사전 구속영장 발부되면 거기에는 응하실 건지. 법원의 출석일자나 어떤 기관이 정해지면 그리고 영장이 어느 법원에 청구되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경호나 신변 문제 이런 것들이 선결되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일단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에요. 근데 굳이 따져보면 어제 체포 적부심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이제 공수처가 신병 확보한 48시간 그 계산은 안 들어간다고 누차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오늘 몇 시까지가 체포 이 시한이에요? 9시 5분까지입니다. 밤 9시 밤 5분. 9시 5분. 아, 네, 맞습니다. 그럼 몇 시간 남아서 한 5시간 남았네요.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아마 곧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아요. 네.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지금 그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200쪽 분량의 질문지가 있었지만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뭐 거의 한 많은 부분은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는 다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썼겠죠. 네. 이렇게 썼을 텐데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구속에 필요한 혐의는 입증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남은 시간 동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고요. 네. 자, 석동현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네.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변호인단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원이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길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영장 청구되면 실질심사에 대통령이 직접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들이 참석해서 아마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혹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리석은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드려볼게요. 공수처가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만 이런 거를
이 없애는 막는 차원에서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서울 서부지방법원 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하면 거기서 만약에 결과를 받아내면 앞서 이번에 체포적부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뭐라고 이런 반구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일각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다만 법리적으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게 아주 통상적이긴 한데요. 네. 일단 관할이 2군데, 막 3군데 있는 곳도 하기 때문에 일단 넣으면 됐습니다. 그게 서부지방법원이든 중앙지방법원이든 관할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데 다만 공수처가 고민하는 지점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들은 계속해서 수사를 적법 절차에 거쳐서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당신이 잘못됐다, 수사권도 없고 관할도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마치 수용하게 되면 이 말이 맞는 것과 같은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점은 수사기관으로서 좀 우려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수사 절차는 피의자의 요청을 들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권력은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그냥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그 해당 관할법원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높아 보입니다. 밤 9시 5분까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미루어 짐작해보면 9시 5분 되기 직전이나 그렇게 한두 시간 빠른 이른 시간에 아마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하민경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아마 고민은 되실 거예요. 뭐냐면 왜 고민되시냐고 제가 여쭤보냐면 국민의힘 대변인이시니까 당의 입장에서 바라는 바가 있을 수 있겠고, 즉 구속영장 이 발부 여부.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법률가로서 볼 때 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될 가능성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뭐 당 대변인 입장도 좋고요. 법률가로서 입장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당 대변인 입장을 떠나서 법률가로서의 입장에서 일단 구속영장은 이제 발부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범죄 중대성을 얘기를 하는데 범죄 중대성만 보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 그 발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의 인멸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도 전에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이제 내가 당대표인데 어디 도주를 하겠느냐 그리고 내 방어권을 지켜달라 다른 재판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도주 우려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야당의 많은 인사들이 계속 제보를 받았는데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 이런 거 사실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 이른바 도주설. 네. 그런 도주설 같은 경우로 계속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증거 인멸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공범들 여러 사람들이 사실 다 구속해서 뭐 죄를 이제 뭐 다 수사를 수사가 이루어지고 받거나 있죠. 네네. 네, 불구속 그 수사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사실 탄핵 재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러니까 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 심리를 기일을 변경시켜 달라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네. 보통 일반 이제 뭐 피고인이라든지 일반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재판 때문에 내가 이 재판을 출석할 수 없으니까 미뤄달라고 하면 당연히 길 변경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소에선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대리인들 중에 한 변호사가 이거는 재판의 절차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지 어떻게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재판도 대통령의 직을 면직하는 것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절차입니다. 네. 이게 2월 달까지 지금 8차례 재판이 잡혀 있는데요. 그걸 다 이제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증인 신문도 있고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이게 구속 수사가 아니라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종건 평론가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국론이 많이 분열됐고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둘로 양극화돼서 둘로 갈렸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고비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기각이냐 발부냐 이제 그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한 차례 뭐랄까요? 충돌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스팔트 위가 똘똘 이 둘로 똘똘 뭉쳐서 뭔가 서로 간에 서로가 증오하는 마음 뭐 그런 게 또 커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가의 어떤 그런 이 진영이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마침점을 찍는 게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사법부가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이러이러한 갈등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마침점을 찍는데 이번 구속영장도 또 하나의 어떤 마침점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일 것 같고 일단 저는 아까 장윤희 변호사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마침점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체포영장이 굉장히 많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체포 적부심 역시 보니까 중앙지법에서도 이건 뭐 체포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정도의 중앙지법의 어떤 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을 못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첫 단추가 괜히 이렇게 빌미를 줬다면 지금이라도 나중에 이제 검찰이 만약에 기소가 됐을 때 기소권을 검찰이 행사를 할 때 당연히 중앙지법에 기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지법의 관련 공범들이 죄다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서부지법에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차라리 중앙지법에 해서 중앙지법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줬으니까 그걸 연속성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에 했기 때문에 재판도 역시 기소도 중앙지법에 하는 이런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러니까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는 그런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중앙지법에 하는 것이 저는 옳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은 이제 그런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요 공수처. 그럼 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를 못해요? 아마 이제 그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좀 지켜볼게요. 어떻게 될지는. 이런 가운데 오늘 아주 주목을 끌었던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이 사람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 위주로 설명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이나 무장 지시하신 적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무기는 경호관들한테 근무 중에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입니다. 생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공수처나 국수본은 사전에 저희에게 어떠한 영장 대시나 고지도 없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저희가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에 대해서 특수 공무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저를 체포하고 출석하라고 하니 응하긴 하지만 생방송으로 생생히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문에서부터 공수처 검사가 영장 제시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누군가 있었겠지만 저도 봤습니다. TV를 통해서 저희 직원한테 단 한 번도 고지한 적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인데 그걸 막을 권한이 경호처에 있나요? 저희는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주어진 법률에 따라 저희 경우 임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들어오려면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2인자로 불렸고 대표적인 강경파로 불렸는데 장유미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김성훈 차장은 체포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러 갔을 때 체포됐다는 속보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 그건 정확한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자진 출석이라고 보기는 뭐한 게 그동안 계속 경찰이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니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조사 받다가 긴급 체포나
혹시 아니면 이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이 한번 발부는 됐었습니다만 체포영장이 이 발부된 영장의 집행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그 부분도 가져가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인신을 그 상황에서 데려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럼 체포영장은 일단 실효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오늘은 자진 출두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다만 지금 자진 출두를 하더라도 김용현 전 장관 케이스에서도 보듯이 자진 출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의 필요성을 어느 단계에서 높이 볼 것이냐. 긴급 체포도 요건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서도 하는 부분을 보면 내부 폭로가 지금 경호처 내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총기로 무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경호처 내부의 폭로를 보면 기관단총 같은 중화기 무기로 이 무장할 것을 지시 내리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이미 명징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죄를 부인하면 이건 기계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공무원 신분이고 고위직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가능성이 낮더라도 말을 맞추거나 본인의 부하 직원들한테 뭔가 강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서 긴급 체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이 열려있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민경 대변인님, 오늘 경찰이 불러서 김성훈 차장한테 뭘 물어볼 것이며 집중적으로 혹시 그 과정에서 지난번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공수처 갔지만 이 5시간 반 만에 물러났잖아요. 혹시 이제 그런 과정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이 다 시켰어요.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경호처로서는 경호처의 역할을 사실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에서도 이게 법상으로도 사실 없는 부분이고 경호처에서는 경호처의 임무를 역할을 사실 다 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2차 체포할 때도 공수처와 경찰에서 모든 공을 경호처에다가 다 돌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에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현행범으로 체포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정말 이번에 공수처가 너무나 잘했다. 경호처 내부를 이렇게 뭐 심리전으로 무너뜨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어떻게 보면 경호처의 역할을 사실은 한 것으로 사실 보이고요.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훈 차장이 오늘 가서 이제 아마 경찰이 어떤 질문을 이제 준비했는가는 나중에 이제 좀 뭐 취재가 돼야지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김성훈 차장의 오늘 조사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 혐의 관련해서 아마 그걸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물론 그것도 큰 죄가 될 수 있겠지만 최주명 교수님 과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그 과정을 속속들이 경호처도 알고 있었는가 등등등 아마 따져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또 김성훈 차장이죠. 김성훈 차장이 안가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안가의 관리 책임자예요. 또 그럼 안가에서 모임이 몇 번 있었잖아요. 사령관들도 부르고 경찰 간부들도 불러가지고 거기서 얘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또 하나 지금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이 일부 그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안가에 있는 정보들의 안가의 CCTV라든지 아니면 비화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물론 그건 실행은 안 됐습니다. 실무자가 못 한다고 거부를 해가지고 녹음이 안 되는 게 비화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화기 전화 통화 내용도 삭제를 요청을 했는데 실무자가 그걸 거부해서 결국 안 됐긴 했습니다만 증거 인멸의 시도를 했다는 언론 보도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따져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 현재 경호처 일부 간부들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인하고 있냐면 제가 보고받지 못했다. 임무의 직무 배제나 이런 부분은 제 권한이 아니라 밑에 있는 본부장 권한이다. 그럼 이제 이광호 본부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광호 본부장이 이걸 지시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대기 발령을 했다는 그 직원을 당한 직원들인 게 언론 보도입니다만 그렇죠. 체포영장 집행 때 자기 말 안 들은 직원들 맞습니다. 대기 발령 시켰다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 당시에 이제 강경파 수뇌부로 불리는 사람이 김성훈, 그다음에 이광우 이런 사람들이 계속
퇴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대기실에 모여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본인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합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안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임무 배제를 했다고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통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김성훈 차장인지 이광 본부장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행동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예를 들면 지시하는 범죄 피의자인 그것도 내란의 우두머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개인 사병처럼 이용되는 것 그건 안 했다고 해서 대기 발령시켰다?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컨대 이종근 평론가님 오늘 김성훈 차장이 나올 때 물론 아까 나올 때 옆에 있던 분은 아마 변호인으로 진작이 돼요. 어떤 변호인과 같이 들어오는 게 보였으니까 변호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그러면 그 대동한 변호인 말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오늘 나오기 전에 뭔가 조율 내지는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적어 보입니다. 일단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지금 김성훈 차장까지 이 수사를 확대한다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혐의가 뚜렷해서 그 당시에 체포 영장에서도 내란 혐의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니까 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의 혐의 이외의 혐의를 또 다시 추가를 해서 오늘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해야 되는데 그 혐의를 확대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김성훈 차장이 계속 주장하는 건 이제 경호처법이거든요. 경호처법에 따르면 무기 휴대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금 경호처장, 그러니까 지휘해야 되는 경호처장이 판단할 때 물론 그 범위는 굉장히 좁게 해야 되겠지만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호처법 등을 대면서 오늘 자기를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장윤미 변호사님, 경호처의 윤비어천가, 우리가 용비어천가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지만 윤비어천가? 경호처의 윤비어천가라는 건 개관절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을 상찬하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2년 전에 있었던 경호처의 이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 파티로 꾸민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행사 도중에 노래 한 곡이 퍼져 나왔는데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헌정곡이라는 말이 좀 딱 들어맞는 정도의 가사로 점철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가사가요? 이를테면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라는 이런 가사가 들어있고요. 또 84만 5,280분. 이게 당시 행사일 기준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시간을 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큼이 귀한 시간들을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이 부분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을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상찬하는 그런 윤 대통령을 위한 헌정곡을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불렀다는 의혹입니다. 이게 어떤 노래일까? 시청자분이 막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유명한 뮤지컬의 원곡을 가사를 고친 거래요. 그럼 원곡이 어떤 건지 좀 들어보시면 감이 좀 오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우리들 눈앞에 놓인 수많은 날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어떻게 채워 1년의 시간
위에 이제 검은색 가늘면서 검은색이 원래 원곡의 가사고 아래 굵으면서 파란색이 이제 개사했던 그 경호처가 개사했던 거 얼추 이제 그런 느낌을 막 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이종국 평론가님,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아니 경호처 창설 기념일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 생일 축하 뭐 이건 생일 축하 정도가 거의 탄생 기념일 뭐 그렇게 들립니다 그냥. 네, 경호처의 창설 기념일이 12월 17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생일이 12월 18일이에요. 그런데 17일 날 하지 않고 18일 날 창설 기념 행사를 하면서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이벤트를 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고요. 경호처의 지금 홈페이지에 들여다보면 경호처 대원들의 미션이 있어요. 그래요? 미션.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이다라는 미션을 보면 이거예요. 대통령의 절대 안전 보장. 그러니까 네. 경호처의 직원들은 대통령의 또는 주요 인사, 정부 주요 요직에 있는 인사에 대한 절대 안전 보장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축하 노래를 부르고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 물론 제가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네. 창설 기념일을 좀 하루 늦춘 이유가 있었겠고 그래서 하필이면 이제 대통령의 생일이니까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축하 노래를 하나 이렇게 해줬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속에 이 미션, 절대 안전 보장이라는 미션에 이게 포함될까 하는 의혹은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시 행사 때 최재범 교수님 예. 저 개사는 했다지만 어쨌든 윤비어천가라는 어떤 그렇게 불리는 저 노래는 누가 부른 겁니까? 경호처 직원들 전부 이른바 떼창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 된 겁니까? 합창을 했어요. 합창을. 아. 저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 가사를 보고 무슨 북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렇게까지 무슨 한 사람에 대해서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뭐 최고 권력자이긴 하지만 어느 누가 저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노래를 부릅니까? 더 황당한 건요. 이게 행사 일주일 전쯤에 서울의 한 녹음실을 미리 섭외를 했다는 거예요. 경호처에서. 섭외를 해서 섭외해둔 음악인들이 있었는데 그 음악인들을 통해서 제작이 됐는데 네. 당시에 경호처 직원도 참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행사 당일에는 가사까지 미리 녹음한 녹음을 틀고 이에 맞춰서 경호처 직원들이 합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아까 밑에 있는 파란색 가사 있죠. 그걸 한 거예요. 정말. 그리고요. 당시 경호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의 경호처장이에요. 그 사람이 주관을 했고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 누구였냐면 지금 김성훈 차장입니다. 저 사람이 기획을 했다고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사실상 윤 대통령 생일 파티에 경호처 직원들이 동원된 건데 네. 이걸 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느꼈을 자괴감은 네. 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100번 양보해서 네. 대통령 생일이니까 해피 벌스데이 정도는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네. 부르는 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네. 개사를 해서 그리고 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죠. 언론 보도를 보니까 300만 원 정도의 금액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원 만들고 뭐 이러는데 이런 일을 경호처가 왜 하는 것인지 네. 심기경호 하는 겁니까? 경호처의 미션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미션이 아니잖아요.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이. 네. 정말 황당무계합니다. 이 노래 만들 때 이제 이른바 동원됐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부탁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음악가들한테는 뭐 비밀 유지 서약서까지도 받았대요.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김성훈 차장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까지 만든 거 사적 요용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이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경호처도 참모기관이고 경호기관이고 근접해서 모시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이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경호처 직원이 안마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노래 제작에는 그런 세금이 안 들어간 건가요? 세금 들어간 적 없습니다. 이게 경호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경호 업무 외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일. 뭐 이런 상황입니다. 뭐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겠죠. 근데 이게 국회에서 이 내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어요. 내용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어간에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호 관련 유관 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소위 윤석열 삼행시 선발 대회, 생일 축하 노가바,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고 해당 동영상도 있다고 본인 의원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소까지 설명해 줘야 알겠습니까? 설 기념일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 생일 잔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생일 축하 노가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이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해당 영상도 지금 경호처가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일부 경호처의 과잉 충성자,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경호처가 이렇게 망가져서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이거를 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나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망신주기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이 귀에 그 달콤한 말에 빠져든단 말, 독처럼. 그리고 그 혀에 입속에 사탕처럼 달면 계속해서 이 입에 갖고 싶어 하잖아. 아마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나. 이거를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나무라거나 이러지 마, 이건 아니야라고 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그랬을까? 드는데 어쨌든 이 지경까지 이런 것까지 지금 언론 보도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종건 평 요거 하나 여쭤보고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국면에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제보로 언론에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그동안 2년 6개월 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통치를 보면서 반발심을 가졌거나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또 반증일까요? 어떻습니까? 좀 씁쓸한 게 이번에 그 청문회에서 지금 그 군사의 기밀이 좀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군 기밀 못지않게 경호처의 비밀도 사실은 굉장히 준수돼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은에 있기 때문에 그 직은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보들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채로 들어갈 때 비밀 준수 서약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역대 정권에서 경호처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콜콜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적하시다시피 내부의 균열, 내부에서 지금 계속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시스템, 그러니까 비밀을 끝까지 지키면서 정말 영원한 어떤 명예, 네. 처운이 그렇습니다.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인데 그 명예를 쫓아가던 사람들이 네. 왜 이렇게 언론과 또는 어떤 정치적인 정당에 제보를 할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네. 뭐 대통령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경호처의 리더들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아까 그런 어떤 부적절한 그런 생일 파티, 노래 이런 것들이 경호처의 직원들에게 나 비밀을 꼭 준수해야지라는 그런 서약을 깨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그 상황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 그동안 12.3 비상겸 사태 이후 상대적으로 김건희 석자, 이름 석자는 언론 지면이나 방송에서 찾아보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건희 이름 석자가 드디어 다시 등장했는데 하민경 대변인, 뭐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이 이제 관저까지 들어갔는데 그때 2층에서 내려오는 김건희 여사를 보고 뭐 어쨌든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전해졌어요. 언론 보도로.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단과 뭔가 또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변호인단과?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기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남편이 이제 체포를 당하는 그렇죠, 그 네. 상황을 이제 관저 안에서 같이 지켜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같이 있던 변호인단한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공수처가 이렇게 불법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말도 물어봤다고 하고요. 네. 체포 영장 집행 후 대통령은 어떻게 되냐.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물어봤고요. 또 이제 변호인단에서는 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변호인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준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잖아요. 장유민 변호사님. 그럼 관저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 이제 홀로 남아 있을 텐데 글쎄요 이제 뭐 물론 이제 곁에서 뭔가 의전하거나 하는 뭐 인력들은 남아 있겠죠 관저에.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확하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한 업무와 직무 수행은 불가능하지만 사실 대통령에게 이게 제공이 되는 경호 업무의 대상자는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호를 받을 수가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때문에 경호처 관계자도 현재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를 경호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장윤 변호사님.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직을 유지하니까. 맞습니다. 현직에서 전직이라는 즉 전직 대통령이 되는 그 시점은 언제예요? 그러면? 전직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예, 전직으로 되는 건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주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나오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 그건 다툴 수 있는 절차도 없거든요. 네. 다만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렇게 이 탄핵으로 직무에서 파면이 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경호가 완전히 그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한 기간 동안 필요한 기간 동안은 경호 업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이 이사를 간다거나 그런 좀 실무적인 마무리를 하는 동안은 경호가 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제공되고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요. 김건희 여사가 뭐 그런 걱정 어린 눈빛이 마음에 쓰는지 공수처 출석 전에 한 두어 번 2층 김건희 여사를 찾아갔다 그런 말도 지금 뭐 전원에 의하면 들려요. 근데 이 와중에 야권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체포됐으면 다음 김건희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죠. 윤석열이 이재명 부인, 조국 부인, 가족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김건희는 사실상 보면은 윤석열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아니에요? 더 많은 비리가 있잖아요. 자기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자, 혹시 이것도 이종근 평론가님과 최재명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것도 그러면 최재명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애초에 그리고 있던 수순으로 가는 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은 이미 헌재가 출발했으니까 탄핵 열차는 그리고 내란죄 관련 수사도 이미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체포했고 지금 이제 구속영장 청구 발부냐 기각이냐 기로에 있어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갈래 지금 이 수사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은. 그러면 남은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애초에 수순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의 얘기처럼.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의 말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당연히 해야죠. 의혹이 너무 많고요. 그 특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일은 제가 볼 때는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추진해 갈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뭐 제2호권이 다시 발동이 될지 뭐 민주당과 야당은 이미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그런 김건희 여사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박지원이 저 얘기한 것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 수사해야죠. 여러 가지 의혹이 많고요. 네. 지금 뭐 나온 의혹만 해도 특검법이 들어있는 내용만 해도 뭐 우리가 이채양명주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아마 탄핵이 만약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네. 파면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집중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목에서 뭐 지금 그 탄핵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장차 탄핵이 끝나고 만약에 탄핵이 된다는 가정하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다만 중간에 특검법 추진은 민주당은 계속 할 거다. 다른 야당과 함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의 발언의 행간의 의미를 보면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미 동시다발적인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탄핵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도 탄핵 결과가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보세요. 이재명 부인 즉 김혜경 여사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국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가족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더 많은 비리가 있지 않냐? 김건희 여사도 자기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법적인 이 특검법 등에 대한 법률적 이 변론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까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의 그 지금 발언의 의도가 사실은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정치적 보복. 그러니까 조국 가족은 어떻게 했느냐, 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므로 김혜경 씨 지금 김건희 씨도 역시 김건희 여사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다. 준비할 거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최주병 교수의 지적이 아주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탄핵을 이야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탄핵을 이야기한 큰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영부인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보호하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탄핵을 하겠다. 이런 징검다리였는데 이미 대통령은 탄핵 심리를 받고 있는데 굳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또다시 삼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 다 끝난 다음에는 개별적인 어떤 의혹들, 불법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다면 그때는 그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더 지금 올바르지,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다 해버리겠다라는 건 그야말로 대선을 위한 어떤 대선 과정에서 이것으로서 하나의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한 네. 그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후에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 네.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